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왔는데요. 여기는 여전히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만 한 가지 언급하려고 합니다. 너무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천하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민족적인 부르심, 택하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문제되는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23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더 이상 구시대적인 종북몰이가 종북몰이 국민의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대처하겠다. 그러니까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지난 연설에서 가진 자의 편이라는 오명을 산산조각 내겠다고 말씀드렸다. 오늘은 더 과감하게 말씀드려볼까 한다. 우리가 날마다 종북몰이 한다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오지 않는다. 네, 이게 현기증 나는 얘기죠. 들으시는 분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실 텐데요. 자, 국민의힘에서 종북몰이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게다가 날마다 종북몰이를 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당신 종북몰이 하고 있어라고 야당이나 이른바 진보 좌익 진영에서 비판하는 경우는 있죠. 또 언제 그런 비판을 받는 거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 온 나라가 간첩 천국이 됐다고 하는데 이 간첩 문제나 이런 이슈들을 언급을 하면은 종북몰이 한다고 비판을 해요. 야당과 이른바 진보 좌익 진영에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공안 기능, 방첩 활동,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그게 구시대적인 종북몰입니까? 지난 5년 동안 보안경찰이라 그러죠. 예전엔 간첩 짰던 경찰인데 1000명이 줄어들었어요. 국정원법 개정안을 야당이 통과시켜서 국정원은 더 이상 방첩 활동을 앞으로 못하게 된 지경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1년에서 2017년까지 26건의 간첩을 적발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4건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멈춰졌던 공안 기능, 안보 활동, 방첩 기능이 다시 재생하고 있는 거죠. 정상화되고 있는 거예요. 구시대적인 색깔몰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종북몰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와 연대해서 대한민국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활동에 대해서 법이 적용되고 있는 거고 이것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몇 사람이 언급한 적이 있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구시대적인 종북몰이를 매일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지키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당하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해왔다. 그래서 불필요한 이념 논쟁에 휘말릴 일도 없다. 아니, 자유민주주의 지키려면 이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체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실언, 잘 모르고 나온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확신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간첩 천국이 됐어요. 23일에도 창원의 자주통일민중전이 사건이 또 적발됐습니다. 그 전국적으로 이런 조직들이 드러나고 있죠. 암약해왔던 조직들이 말입니다. 2017년, 2019년 캄보디아, 프놈펜이나 중국 다롄이나 베트남 같은 데서 북한 공작원들 만나가지고 자금 받고 지령 받고 그런 조직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불법 아닙니까? 위헌 아니에요.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이게 어떻게 구시대적인 종북몰이가 되냐 말이에요.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만들고 거짓을 지어내면은 종북몰이라는 비아냥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 이건 근데 어떤 면에서는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발언은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요. 두 번째, 이 천하람이라는 사람의 더 큰 이상한 발언들. 국민께서는 유화책이냐 강경론이냐 이분법을 거부하고 있다. 이 북한 문제에 관해서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집착과 과도한 저자세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햇볕 정책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타래처럼 얽힌 한반도 평화 문제를 이념 전쟁이 아닌 전략의 문제로 다루는 일이다. 이거 참. 유화책이냐 강경론이냐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죠. 유화책을 쓸 수도 있고 강경책을 쓸 수도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해놨던 것은 위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헌이냐 합헌이냐의 문제예요. 반칙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칙이냐 원칙이냐의 문제라고요. 위법을 했기 때문이에요. 위법이냐 합법이냐 문제란 말이죠. 헌법과 법률과 상식에 입각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어떻게 강경책이냐 말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따르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사가 대한민국 영토로 돼 있잖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주의 써야 평화 통일하게 돼 있지 연방제로 북한하고 야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화책 강경론 이게 이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이념 사상 불필요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당대표, 여당 당대표가 되겠다니 이 중요한 시기에 게다가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국민의힘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넋이 나간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햇볕 정책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햇볕 정책이 뭐예요? 햇볕 정책이 뭡니까? 이거는 실언이 아니라 이런 발언하는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햇볕 정책 한답시고 북한에 줬던 현물과 현금이 69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이걸 가지고 북한 2천만 주민들의 식량을 사면은 태국에 있는 안남미 무려 23년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주민들이 배부르게 먹게 됐습니까? 69억 5천만 달러 주니까 딱 하나 달라진 게 뭐예요? 99년에 비해서 2000년 들어서면서 북한의 군사비 지출이 3배가 늘어났죠. 영국의 밀리터리 밸런스 공식 통계에 나온 겁니다. 그 3배가 늘어난 군사비를 어디다 썼어요? 온갖 비대칭 전략무기 쓰는데 만드는 데 썼잖아요. 생화학무기, 미사일, 잠수함이 세계 4위 능력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북한이 2006년 10월 핵실험을 처음으로 했는데 2006년이 어떤 해예요? 통일부 홈페이지 통계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죠. 한국에서 가장 많은 현금이 들어갔을 때 북한은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햇볕 정책 아닙니까? 햇볕 정책에서 북한이 햇볕 받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 핵무기 미사일 개발한 변화만 일어났습니다. 북한의 시장이 만들어졌습니까? 자유와 인권과 주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회복이 됐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것 없이 딱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핵무기 미사일만 개발을 했는데 이제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앞으로 4년 뒤면은 북한은 제2경 능력이 생기면서 미국의 핵우산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ICBM, SLBM부터 이제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개발된다고 얘기하는 판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가 훨씬 우월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북한 방송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자고 대통령께 제안했던 이유도 이 자신감이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하죠. 이 사람이 이거 참 교정 불가네요.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한데 자유민주주의엔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원을 지어놓으면 포도원에는 독뱀과 독충들이 끓기 마련이에요. 이 독충과 독뱀들은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합헌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적은 북한 체제란 말이죠. 그 뒤에 있는 중국 공산당, 러시아의 권위주의 체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 방송을 자유롭게 보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역사적인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념적인 정체성을 훼손하는 거짓과 선동들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듣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대신에 북한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방송을 들을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짓과 선동들을 마음 놓고 듣게 하고 진실과 자유는 전할 수 없게 해놓으면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냔 말이에요. 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만일 오늘이라도 남북정상회담에 나서겠다고 발표하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윤 정부도 종북 퍼주기 정부라고 비판할 거냐. 때로는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평화적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 평화를 위한 겁니까? 김정은하고 만나는 게? 김정은하고 만나는 게 평화를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을 억제하고
제재하고 압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해봤잖아요. 햇볕 정책부터. 평화를 위해서 김정은 만나서 퍼주면 평화가 와요? 그가 얘기하는 평화 뭐예요? 가짜 평화 아닙니까? 거짓 평화 아니에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나오고 있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두려워하는 정당이냐,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면 종북이냐, 한반도 평화? 2천만 주민들에겐 평화가 언제 가냐 말이에요. 저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언제 회복이 되냐 말이에요. 진정한 평화가 뭐예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생명과 자유가 보장되고 그 생명과 자유가 북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게 한반도 평화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 체제를 지원하고 정권 지원하는 이 어리석은 행태들이 중단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햇볕 정책이 중단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한국 교회가 여전히 하고 있으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햇볕 정책이 부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김정은하고 만나는 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거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추우니까 제가 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천하람 씨가 얘기하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거짓 평화예요. 김정은과 그 추종 세력들, 한반도 남북에 있는 추종 세력들을 위한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신용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안철수 후보가 종북 좌파냐? 그럼 신용복 선생의 베스트셀러 책을 읽은 수많은 국민들도 다 종북 좌파냐? 무슨 견강부회를 하고 있습니까? 억지를 펴고 있냐는 거예요. 자, 천하람 씨 얘기 문제가 너무 많은데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이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캐나다 이 추운 영하, 한국 날씨로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갔어요. 이 추운 캐나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부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며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들, 오직 어린 양 예수만 따라가며 양떼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절박한 위기의 시기에 대한민국, 이 한민족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담대하게 진리와 진실과 하나님의 바른 길을 외치는 자들이 지도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